안녕하세요. 패딜러브가 들려드리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은 별이 된 아이 라이카입니다. 1950년대 모스크바 거리에 혼자 외롭게 살아가던 4살박이 작은 여자아이 라이카가 있었답니다. 그때 모스크바는 아직 거리를 헤매며 살던 아이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라이카는 겨울이 긴 모스크바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음식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다른 아이들과 음식을 놔두고 다투며 힘겹게 살고 있었어요. 헤어진 엄마는 어디 있을까? 언니, 오빠, 동생들은 어디서 잘 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지곤 했지요. 어느 날 라이카가 살던 거리에 차가 멈춰서더니 제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내렸어요. 아저씨들은 먹을 것을 내밀며 라이카를 안심시켰죠. 영리했던 라이카는 뭔가 이상했지만 배도 고팠고 아저씨들의 친절한 미소에 나눠준 음식을 맛나게 받아 먹었어요. 잠깐 마음을 놓은 사이 아저씨들은 라이카를 잡아서 차에 태웠고 모스크바 항공의학 연구소로 데려갔답니다. 연구소에서는 우주로 보낼 개를 찾고 있었어요. 영리하고 침착하며 사람 말을 잘 듣고 무엇보다 고통을 잘 견디는 개가 과학자들이 찾는 아이였지요. 고통스러운 우주여행을 하는 데는 거리에서 험한 삶을 살아온 아이들이 사람이 키우는 개들보다 적격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였죠. 많은 아이들이 라이카처럼 연구소로 데려와졌는데 과학자들은 한 마리 한 마리 유심히 살폈어요. 결국 세 아이가 남았고 쿠드랴프카, 알비나, 무슈카로 이름 지어져서 몇 달 동안 우주선을 타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았답니다. 그 작은 여자아이는 쿠드랴프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쿠드랴프카는 곱슬머리 소녀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라이카라고 부른답니다. 작은 여자아이의 우주여행이 전 세계에 알려질 때쯤 쿠드랴프카라는 어려운 소련 이름이 부르기 쉬운 라이카로 바뀐 것이죠. 라이카는 실은 우리의 진돗개나 삽살개처럼 러시아의 사냥개 품종의 이름이랍니다. 그렇지만 사실 4살박이 7kg의 라이카는 사냥개가 아닌 작은 믹스견이었다고 합니다. 우주로 가는 훈련이라는 건 이 시끄러운 소음과 심한 진동에도 침착하기, 답답한 좁은 공간에 묶여서도 얌전하기, 먹이통에서 나오는 음식을 극한 환경에서도 잘 먹고 정해진 위치에 용변하기, 공격적이거나 예상 밖의 행동은 절대 하지 않기, 무중력에 대해 적응하기. 라이카는 다른 두 친구들보다 이런 힘든 훈련을 잘 해냈어요. 과학자들은 최종적으로 라이카를 우주로 갈 아이로 선택했답니다. 몇 달 동안 같이 살며 정들었던 과학자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를 건넬 때 라이카는 정말 기뻤지만 앞으로 무슨 운명이 오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사실 과학자들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정확히는 몰랐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라이카를 우주로 보냈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 지구로의 귀환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결국 일주일간 우주 궤도를 돈 후 독약이 든 먹이로 라이카를 안락사시키기로 했답니다. 몇 달간의 훈련을 마친 라이카는 비행기를 타고 지금은 다른 나라가 된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로 갔어요. 그곳은 불과 한 달 전 농구공만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던 곳이었죠. 이젠 라이카를 태우고 우주로 날아갈 스푸트니크 2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연구소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좁은 캡슐에 묶여 1957년 11월 3일에 라이카는 우주로 날아올랐어요. 발사는 성공적이었지만 이내 우주선을 감싸고 있던 단열재가 떨어져 나갔답니다. 우주선은 순식간에 뜨거워졌고 내부로 열기가 전해져 캡슐은 40도 이상의 고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라이카가 있는 캡슐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라이카에게 주렁주렁 붙어있던 생체 신호 감지기는 심박수가 3배나 올라갔다고 우주기지로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나타내던 생체 신호는 처음엔 강했지만 이내에 약해지고 미약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5시간 동안 우주에서 미약하게나마 생명을 유지하던 라이카는 캡슐 안에서 결국 숨을 거두었답니다. 숨을 거둔 라이카는 스푸트니크 2호와 함께
162일간 지구 궤도를 돌았어요. 임무를 마친 스푸트니크 2호와 라이카의 주검은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며 불타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렇게 라이카는 별이 되었답니다. 소련에서는 계획대로 라이카가 일주일간 살아있다가 마지막에 안락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소 간의 우주 경쟁이 치열하던 때이다 보니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다고 거짓 발표를 한 거였죠. 소련에서는 라이카가 훈련을 받던 모스크바 항공우주연구소에 라이카의 기념비를 세웠고 기념우표도 발행했어요. 북한을 포함한 다른 공산국가들에서도 앞다퉈 라이카의 기념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승리를 기념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라이카의 이야기는 서방 세계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애니메이션, 음악,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믿었어요. 라이카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에 간 영웅이고 우주에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았고 안타깝지만 나름 편안하게 생을 마쳤다고요. 그러나 2002년 당시 라이카를 훈련시켰던 과학자 드미트리 밀라센트코 박사에 의해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간 라이카의 죽음의 비밀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라이카를 만난다면 꼭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 따르고 사랑스러웠던 라이카를 몇 달 동안 훈련시키며 집사와 반려견 같은 정을 나누었던 드미트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아팠던 거죠. 드미트리의 양심선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해졌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은 라이카가 인간의 이기심에 희생된 가여운 아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우주 공간에서 5시간이나 버텨준 라이카의 희생으로 인류의 우주 개발은 커다란 도약을 했답니다. 1960년 스푸트니크 5호에 탔던 두 마리의 개 벨카와 스트렐카는 무사귀환에 성공했어요. 벨카와 스트렐카가 낳은 이세를 소련의 서기장 후르시초프는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에게 선물하며 자랑을 할 수 있었죠.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을 성공했고요. 연이은 소련의 성공에 자극이 된 미국의 아폴로 달 착륙을 앞당겨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유인화성 탐사 계획의 발표도 그 뿌리는 라이카의 우주여행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문득 라이카는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할까, 아니면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을 원망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집사님은 영웅과 가여운 아이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보다 먼저 우주로 날아가 별이 된 아이 라이카의 이야기였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이 일부 더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패딜러브 쇼핑몰에서 애견치즈, 메리노을 고양이 집을 만나보세요. 댓글에 링크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